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활동이 지금 한 달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의 활동 과정들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이렇게 따뜻하죠. 예, 지난 한 달 동안을 이제 평가해보고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무엇을 좀 더 다뤄서 반드시 원인 규명을 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은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혜영 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염영철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순복 시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강찬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모임 대표이십니다. 최승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기용 회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분들 기자회견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간단히 배경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영 소장입니다. 실망의 한 달, 그리고 기대에 남은 두 달. 오늘 저희 이 기자회견 제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는 오늘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그리고 500여 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 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달 동안의 국정조사 활동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그래서 무려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개 상임위원회 수준의 규모와 내용과 다양성을 가지고 출범을 했지만 지난 한 달 동안에 상당히 무기력하고 실망적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하지만 남은 두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현지까지 가서 웰키뱅키조 본사 및 테스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그리고 검찰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의 평가 내용, 지난 한 달 동안에 부족했던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을 짚고, 그리고 앞으로 두 달 동안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으로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기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참여연대 장동혁 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참가단체 이정미 의원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각계의, 그러니까 저희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환경과 또 이 문제와 직결된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함께 또 하고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 가습기 그 안방의 세월호라고 감히 이름을 붙이는, 즉 이렇게 정부와 또 전문가들 모든 총체적인 무능이 한데 모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분들 직접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서 간략하게 각각의 말씀이나 또 이후에 하고 계시는 이 활동의 고민들을 좀 잠깐 듣고 기자회견을 낭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의 염영철 사무총장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 가족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님 말씀부터 먼저 듣고 순서대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강찬호고요.
한 달 동안 이제 피해자들도 이렇게 참관을 신청해서 이렇게 현장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뭐 오늘 전체 입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정말 국민들이 이 국정조사에 기대가 크고 특히나 이제 피해자분들은 더하죠.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서 이제 국조의 뭐 준비 정도도 그렇지만 또 국조에 임하는 어떤 어떤 기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했고요. 또 그 현장에서 발언의 기회들이 주어지면 정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20대 국회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이런 정부 쪽이나 관련 기관들의 긴장이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던 거에 궁극적인 원인은 국회에서 제도를 제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죄를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20대 국회 때 제도나 모든 거에 대한 책임 규명이나 이런 피해자들의 어떤 대책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국회는 그러한 원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국조위원들에게 정말 힘을 실어줘야 되고 국조가 정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서 피해자들 눈높이에서 이 문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피감 기관들도 이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정말 더 분발해달라는 주문이고요. 저희는 정말 국조위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딱히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제가 발언을 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국정조사가 한 달 진행됐고 이제 2달 남은 시점에서 제가 저희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국정조사가 한 달 진행됐고요. 현장 조사를 여러 기관과 가입기업들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관의 그 산자부, 노동부, 환경부 굉장히 많은 기관을 갔었는데 똑같았어요. 다들 그냥 폭탄 돌리기 식으로 책임 회피와 자기 부서에는 잘못이 없다. 일관되게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특위위원들이나 조사위원들 또한 그 검찰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2달 동안 검찰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부 쪽 관계 부처들의 책임을 묻으려면 분명히 검찰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기업으로 봤을 때 특히 옥시를 봤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옥시는 검찰 수사 중이니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검찰이 수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옥시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옥시 영국 본사 RB는 제품 판매부터 2011년도 이후 지난 5년 동안 증거 조작, 은폐, 축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관여를 했고 RB 영국 본사에서 핸들링 했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RB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문제고 한국 RB 옥시가 책임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다음 주에 영국 본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분명히 한국 옥시 RB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국민들과 언론들이 그 영국 RB 본사 방문했을 때 혹은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희가 지난 5년간 기다렸던 거는 국정조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5년 만에 국정조사를 하게 됐고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기대치가 높은 건지 지금 국정조사 위원들이나
국정조사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다들 의혹과 어느 정도의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밝히거나 컨펌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드립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님들 그리고 조사 전문위원님들 지난 한 달처럼 조사하지 마시고 지난 5년간 저희가 기대했던 기대만큼 성실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분은 최승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대표이십니다. 워낙 가습기 살균제가 희생자가 워낙 많고 그래서 가족 모임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모임으로 좀 나뉘어져 있고 대표님도 따로 계신데요. 워낙 참사의 규모가 크고 아직까지도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밝혀지지 않은 빙산의 일각인 사건이고 이제부터 어쩌면 진실을 찾아나가고 그것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국정조사가 오히려 첫걸음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상황이 뭐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가해 기업들이 최종 배상안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배상안을 흔들어대면서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고 유가족들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들이 옥시 불매 운동이라는 그래서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는 옥시 제품이 사실상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성과를 또 이루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단체 협의회를 대표하셔서 또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 김순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대규모 인명적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옥시 제품은 다 퇴출이 되었고 저희가 올해 8월 한 달간은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옥시 제품 불매 동참을 위한 스티커를 배부하고 동참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이번 달 8월 한 달 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옥시 제품, 의약품들을 모두 퇴출시키려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글로벌 봉이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통하고 한국에서 이런 소비자의 어떤 목숨을 담보로 해서 기업이 이윤을 챙겨도 별다른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옥시가 지금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옥시 제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저희가 운동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옥시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검찰 조사에 모든 걸 맡기겠다. 국정조사에는 자료를 더 이상 내놓지 못하겠다. 전혀 진정성 없는 태도입니다. 옥시가 돈으로만 보상 대책을 내놓고 사과를 하는 척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한다면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옥시 제품을 일반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신 환경운동연합의 염영철 사무총장님께서 오늘 이제 발표한 기자회견의 의미와 또 이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각자 소감과 그리고 활동 내용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막상 자료에 대한 지금 소개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제가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료 1쪽, 2쪽, 3쪽은 간단하게 보도자료로 작성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자회견문을 5쪽에 거쳐서 소상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국정조사 특위에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국정조사들이 정쟁으로 흐르기 쉬운데 어쨌든 여야가 그래도 뜻을 모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저희들이 5개의 성과라고 본 것은 첫 번째로 지금 1쪽에 보면 밑에 있죠. 환경부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를 통한 여론의 환기입니다. 지난 5월달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었는데 7월달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일찍이 국정조사가 해외에까지 이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그 청문회를 영국에까지 가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욕적이고 좋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enkel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을 확인하는 등 그 국정조사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도 평가를 받을 만하고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을 SK가 진짜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DCMIT 등 새로운 유해 화학물질, 유해 성분 등을 확인한 것도 역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1단계, 지난 5년간의 1단계는 유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검찰의 수사,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한 개의 단계 내지는 국민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SK케미컬 그리고 애경 그리고 이마트 또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닿지 않는 옥시의 해외 임원들 그리고 또 정부 부처들 이 5개의 영역들 5개의 범죄 집단들에 대한 국정조사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지만 조금 전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제안하는 부분들은 지금 5번부터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가지와 관련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CMIT, 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는 것.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단계들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해 기업들의 사과와 피해 대책들을 충분히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영국 본사인 넥킷뱅키즈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받아내는 것, 그리고 전 사장인 거라부 제인 등 한국 검찰의 수사를 응하도록 압박하는 것,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을 참석하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운영 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 기업 테스코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이 부분은 영국을 가시기 때문에 함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 홈플러스의 실질적인 그 지배 그 자본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판매 기간 동안 책임이 있는 테스코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89.3%가 세계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에 갔을 경우에 렉키펜키저와 그리고 테스코 그리고 또 한 기업까지 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8번째로는 사과조차 없던 제조 판매사들 기준의 피해 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 제도를 바탕에 둔 구체적 피해 구조 방안들을 보고서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법률 제정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1번째는
특위위원들이 주도하여 상임위에서 의상의 입법들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12번째로는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 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서 이번 사건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분명한 인식을 갖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3번째로는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자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그 생활화학 제품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대책과 판매 허가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생활화학 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 물질과 제품 안전 관리를 이론하는 등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2의 옥시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또 그리고 검찰의 활동도 있었고 국회의 수고가 있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습니다. 이번을 통해서 반드시 잘못된 과거를 응징하고 그리고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언론의 끊임없는 관심과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환경노동연합 염영철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자료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으로 보이지만 뒤에 기자회견에서 보시듯이 이 국정조사 특위가 내걸었던 즉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책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국정조사가 한 달여 지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 정부기관들의 보고가 진행이 되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영국 현지 옥시 본사를 비롯해서 영국 현지 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정조사의 오히려 본 라운드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계속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원들이 공개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 일부가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계속 언론에서도 제대로 취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옥시 측이나 이런 가해 기업들이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해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 적나라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 기업들은 아주 거의 마음 놓고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역시 답보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SK케미칼과 애경 그리고 이마트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CMIT, MIT와 같은 아직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의 물질이라고 정부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994년 SK케미칼 전신이 유공이 이 악마와 같은 물질을 만들면서 시작된 20여 년 전에 시작된 이 사태가 아직까지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는 이유는 정부와 그리고 검찰의 수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국민의 대표인 국정조사에서 국회 국정조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견문 낭독은 저희 피해자분이 오늘 세 분이 피해자 대표분 아까 인사 말씀하셨던 지금 다른 또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은 일단 자료 드리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으로 보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좀 기자님들께 뜯어봐 주시면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그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잘 좀 보도에 반영해 주셔서 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 대표인 국회의원 특위위원들께서 좀 더 최선을 다하셔서 이 진상규명과 또 피해 구제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도의 성실히 좀 잘 보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